이 드라마 전개가 참 빨라서 마음에 듭니다. 풍산이 아구지임을 눈치채며 그의 신담까지 알아내며 빠른 전개를 보여줬는데요. 물론 중요한 빌런으로 보였던 곽상충이 너무 쉽게 죽어버린 건 조금 허무하긴 했지만 이 또한 11회 반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지난 회에서는 팔척귀에 대한 떡밥들이 대거 투척됐는데요. 납치당한 여리를 찾아 맹청을 찾아간 강철이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신당까지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곳에서 풍산에게 빙의한 팔척귀를 맞닥뜨리는데 그는 나는 보았다. 100년 전 내가 태어나는 날 그날 땅에 떨어지는 이놈을 이라고 말하며 팔척귀의 정체에 대한 대형 떡밥이 던져졌는데요. 팔척귀는 1회에서 나왔던 갑옷을 입은 무관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강철이에게 너의 적은 자신이 아니라 왕가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그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쩌다 이리도 지독한 원앙귀가 된 걸까요? 그리고 강철이와 여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앞으로는 강철이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닌 쌍방 로맨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둘의 로맨스가 문제없이 잘 진행되나 싶었는데 11회 예고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비의 배신이 예고됐죠. 과연 여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비비는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이제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 드라마 귀궁.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의 전개 함께 예상해보시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11회 예고편 분석 시작합니다. 정말 네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지난 회에 풍산에게 빙의한 팔척귀가 강철이에게 자신이 태어난 날 이무기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철이에게 너의 적은 내가 아니라 왕가의 핏줄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를 통해 추측해보자면 팔척귀는 바로 1회에 나왔던 그 무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1회에 나왔던 무관과 팔척귀가 입고 있는 갑옷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죠. 100년 전 왕의 호위무관이 당시 왕의 명에 따라 원자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외부 나라들의 침략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거래는 파벌 싸움으로 피바람이 불고 있었고 이제 막 태어난 원자는 유력한 왕의 계승자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은 호위무관에게 원자를 데리고 도망치라 명했고 도망간 곳이 바로 용담굴이었던 거죠. 이후 용담굴로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오지만 무관은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원자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던 왕의 정적들의 계략으로 사고를 위장한 화재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아니면 혹시 그 원자가 팔척귀가 된 건 아닐까요? 궁궐에서 도망 나온 원자는 무관을 아버지로 알고 자랍니다. 그렇게 왕가의 후손이 아닌 무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죠. 원자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무술 실력을 자랑했고 결국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위무관이 됩니다. 그렇게 궁궐에 재입성하지만 그가 왕가의 핏줄임을 알아챈 왕실 사람들의 계략에 빠져 사고를 위장한 화재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팔척귀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독한 원앙귀가 돼 지난 13년 동안 왕가의 핏줄을 죽이게 된 것으로 보이죠. 바로 이자겠구나. 팔척귀가 원하는 푸른 자는 용담굴로 갈 것이다.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지난 회에서 이화성이라는 먼 지방 출신의 친척벌인 사내를 통해 팔척귀가 모든 왕가의 핏줄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왕 이정과 강철이는 왕실 종친이 모두 적힌 왕실가계도에서 지난 13년 동안 죽임을 당한 이들을 추적해 팔척귀에게 원한을 갖게 한 자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11회에서 그 정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팔척귀의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 다같이 용담굴로 향할 것으로 보이죠. 이 팔척귀 그놈이 그리 사라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네가 날 지켜주는 경기석이야. 다행히 풍산의 신단을 찾아낸 강철이가 여리를 금방 찾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강철이와 여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윤갑의 엄마를 강철이가 구하고 그 사이 위기에 처했던 여리는 왕 이정에게 도움을 받아 상황을 벗어나는데요. 이후 집에서 만난 둘은 여리의 고백과 함께 첫 키스를 하게 되었죠. 이후 설레는 마음을 다스리는 육성재 배우의 연기는 귀여운 폭발이었는데요. 앞으로 설렘 가득한 로맨스를 이어가나 했는데 자신이 경비석을 지니고 있으면 강철이와 손도 못 잡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리는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줄 보디가드인 강철이를 믿으며 경비석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주셨을 때는 강철이에 의해 잃어버리더니 가섭스님이 찾아주니 이젠 안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처지에 강철이가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사랑의 눈이 멀면 자신의 아니보다 그와 한시라도 더 붙어있는 게 좋아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제발 이대로 강철이와 여리를 잠깐이라도 꽁냥거리는 걸 보게 뒀으면 좋겠지만 이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결국 용담굴로 향하기 전 여리에게 또 한 번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열이 그 개지와이 때문에 이무기 강철이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이 집에만 내게 넘겨두시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비비가 배신을 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맹청 판수 풍사는 자신의 계획에 회방을 놓는 여리를 제거하고자 하지만 여리에게 딱 붙어있는 이무기지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풍사는 강철이와 비비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서 양반들에게 나눠준 돼지부적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겠다며 비비를 꼬시죠. 대신 여리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비비는 여리 때문에 강철이가 점점 융갑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고 그에게서 여리를 떨어뜨려 놓기로 마음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를 의심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던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섭스님인데요. 풍산에게 빙의했던 팔척귀가 아무 일도 벌이지 않고 그냥 사라진 것에 대해 의심을 해 풍산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건데요. 강철이가 가섭스님을 땡중이라 부르며 코믹한 캐릭터로 비춰지지만 사실 가섭스님은 인간 중에 유일하게 귀신을 천도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가섭스님은 자신 때문에 여리의 외조모 넙덕이 죽게 된 거라며 자책을 했는데요. 넙덕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 여리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섭스님과 팔척귀의 긴장감 넘치는 액션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이제 팔척귀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원자가 말했듯이 팔척귀가 왜 슬픈 원앙귀가 됐는지, 그 배우에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팔척귀는 천도될 거고 윤갑의 혼령도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강철이와 여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강철이는 과연 윤갑에게 몸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냥 강철이가 완벽히 윤갑화가 되는 건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11회는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귀궁은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 SBS에서 방송하고 웨이브, 넷플릭스에서도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사수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12회 예고 분석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